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순리대로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제 아까 우리가 그 법정에 나온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뱃살도 많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때문인지 모르지 약간 붉은 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내려가고.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좀 살을 예.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서 아 저렇게 붓기가 빠져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서울구치소 식단을 따라하거나 금주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저것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를 윤석열이 몸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식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겠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것들이 잘 변해서 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사 전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접견을 변호인 접견 말고 일반 접견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그러세요? 예. 그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이제 부식 같은 걸 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끔 이제 비빔밥 먹고 싶다. 자기 예. 김 좀 넣어 조미김 넣어달라 이러면은 거기서 조미김에 딱 30개 사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 충분히 그 맛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라 뭐 네. 나와서 건빵이랑 라면 먹는다 재판 나오면 이런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좀 일견도 이해되는 게 구치소 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끔 그러다가 특식처럼 예, 특식처럼 라면 먹는 거 괜찮거든요. 맛있죠. 예. 메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월요일 추석 당일에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아침이 미니 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 점심이 유부 우동국, 돼지 갈비찜, 양념 고추지, 배추김치, 저녁이 소고기 묵국, 꽁치김치조림, 생김, 양념장, 발효유. 이게 딱 듣기만 하면은 꽤 괜찮은. 사실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식단으로 나오면은 저희 밥집 주변에 있으면 거의 한 달권 끊어놓고 먹을 수 만한 괜찮은 메뉴 구성입니다. 저기 식단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부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좀 투덜거리기에는 좀 연세도 있으신데 좀 네. 좀 논리적인 걸로 투덜거리셨으면 좋겠다. 논리적인 걸로 투덜거릴 거라도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란의 밤, 친이 쿠데타도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서까지 이런 이른바 진상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누가 곱게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예, 이거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안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마 윤석열 씨는 재판 중일 때가 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풀타임 접견을 돌아주고 그리고 뭐 교도관들이 뭐 이제는 없어졌겠지만 특혜성 뭐 이런 배려를 해줬을 텐데 네. 이게 풀타임 접견이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법조계에서는 그래요. 보통 이제 수백만 원은 이 하루에 왜냐 한 명의 변호사를 하루 종일 거기에 넣어서 외부가 통신조차 못하게 되면 사실 그 변호사님은 글도 못 쓰고 뭐 보고도 못 하고 다른 의뢰인은 전화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거를 주말을 빼고 전체를 돌린다 하면 수천만 원이 나가는 일인데 지금은 그게 가능했던 게 저기 있는 변호사님들이 아마 그걸 다 청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만약 이게 확정이 돼서 이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간다. 네. 일단 멀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다 끝나고 뭐 이제 땅끝 쪽으로 이제 보내시겠죠. 그러면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독방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는데 접견도 안 와. 그러면 이게 실제 거의 이제 징벌방 느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힘들다, 뭐 구치소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년 후 그 윤석열 씨가 맞이할 미래는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즐겨놔라.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인생이 있어서 남은 인생에서는 이제는 황금기다. 이제는 황금기다. 황금기에 있다 지금. 황금기다. 윤석열 다시 한번 새겨 듣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뭐 순직 해병 특검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권성동 한학자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적부심 뭐 이거 인용되기 어렵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왔지만 일단 권성동 한학자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이거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어려운데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사실 저는 한학자 씨를 보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느꼈던 점은 저는 변호인 선임료를 너무 많이 쓴 거에 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학자 씨 변호인이었다면 자백을 권유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많은 객관적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백을 권유를 해서 구속은 피하고 우리는 플리바게닝을 하자라는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받으면 자백하자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거면 너를 왜 써?
자백은 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자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판사를 설득해보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러다가. 그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돈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왜냐면 객관적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었고 어려운 그리고 그 퍼포먼스 하려면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에다가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 그런데 심지어 막 전관 얘기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났죠. 맞아요. 예. 예. 보통 저희 업계에서 전관이라고 하면 부적이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부적. 예. 되면 부적 탓, 안 되면 효험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것도 부적이라는 것도 소문이 나면 부적이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다 귀신분들은 지켜보고 여러 명이 보고 있을 땐 귀신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건 소문이 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소문이 났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 퍼포먼스는 보여야 되고, 예. 그럼 이거는 같이 의뢰인과 지옥에 빠지는 다른 케이스인 거죠. 나는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재판부 입장에서 그걸 좋게 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네. 오히려 더 조심해서 이제 엄격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이게 뭐 부적의 효염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소탈하고 단촐하게 가서 예. 겸허한 마음으로 소위 저희 세대에서는 장난삼아 얘기하는 그랜저를 한다라고 한 것처럼 낮게 누워서 판사님 하면서 이제 그게 오히려 그랬으면 구속을 오히려 피했거나 플리바게닝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변호인단을 10몇 명을 그때 그 실질심 때 데리고 들어가서 위세를 과시했다. 그럼 반대로 판사님 입장에서 여기서 기각을 하면 저 사람은 전관의 영향을 받았네 아니면 위세에 눌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변호인단을 선택하는 데도 실수였고, 네. 그리고 권성동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그 저희끼리 게임 용어로 스택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 설화를 너무 많이 쌓아놓은 거죠. 아니다, 안 어떤 했다. 면에서? 이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객관적 증거인 뇌물죄 사건에서 사실 뇌물죄 사건에서 증거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증거를 남기는 걸 꺼려하고 그렇죠.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는데 네. 이번에는 그 뇌물을 준 측에서 너무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제 이 큰 관장 서포트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그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도 있고 또 이걸 이제 보고를 어쨌든 했을 테니까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여러모로 수사하기 좀 편했던 부분이 네, 있어요. 뇌물죄 사건을 지금까지 역사상 살펴보셨을 때 이 정도로 증거가 나온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있다? 예. 그것은 이제 저는 정치적 행위의 법적인 이득을 포기했다. 라고 본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니까 법조인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현장을 떠나서 조금만 있으면 근데 이분이 이제 뭐 1선 2선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네. 국회의원 하셨다고 하면 몇십 년간 이제 그 강릉에서 강릉의 왕으로 사시면서 네. 법조 현장을 많이 떠나 계셨고 실제로 그 법 위에서 많이 활동을 네. 하셨다 보니까 아마 그 감을 갖고 계시시가 왜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매일매일 실패를 겪거든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의뢰인분이 스타렉스에 머리가 눌리는 경험을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진짜 혼이 난다는 거를 그 경험적으로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즘 추세가 이렇구나가 되는데 20년간 현장을 떠나셨던 분은 네. 라떼는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제 5선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참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좌진이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전화한다고 전화해서 딱 했더니 택배 기사가 받아가지고 그것도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빼박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있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뇌물 수사 역사상 예. 거의 최다 증거일 겁니다. 그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 수사했던 아마 특검 검사님은 휘파람 불면서 했어요. 너무 쉽다. 이지 이러면서 쉽게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권성동 한학자의 문제 통일교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김건희 특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 디올백 줄 때 그때 김건희가 했던 얘기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통일 얘기 하잖아요. 그 통일 얘기하는 게 또 통일교 쪽의 어떤 자료나 아니면 커넥션이나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중식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김중식 DMZ 거기 개발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그림을 통해서 다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등장 인물들이 김건희, 김충식, 한학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안을 보수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소문이 계속 떠들긴 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리고 영부인이 대통령인데 좀
짜친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괴담이 현실화가 되는 걸 보고 사실 네.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뭐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법조인으로서 그거는 좀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던 저한테 자괴감을 주더라고요. 뭐든 상상 그 이상을 예. 보여주고 있다. 사실 뭐 영부인이 네. 보석을 받고 그렇죠.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보석 받고 예. 그림 받고 백 받고 그리고 근거 무기 나오고 막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구속 취소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그거에 관련한 규정이 이렇게 없느냐라는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법조인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도 몰랐다. 나를 시간으로 계산할 예. 줄이야. 주기현 판사의 참 놀라운 일이었죠. 예. 근데 정말 이게 법조계의 상상, 법조인의 빈약한 문과적 네.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사실 상상력을 키우세요. 우리 아이돌 변호사님. 사실 그날 구속 취소가 된 날 제가 우연치 않게 뭐 어떤 모임 자리에서 부장 판사님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놀라셨어요. 그렇지. 와, 약간 이런 고 결국 우리 그 지기현 판사님이랑 동기거나 그 윗분들이셨기 때문에 기현이가 사고를 쳤구나. 원래 그런 스타일이래요? 길에 사고 치는 스타일이래요? 뭐래요? 뭐 좀 잘 나서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애써 그때 동기로 알고 있는 판사님께서 아마 본인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취지일 거라는 그 피해 실드를 치시던데 네. 나중에 그 논리가 날 이런 걸로 보고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걸 봤는데 약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예. 그야말로. 저는 이거를 그래도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공격을 가는 걸 좀 저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의 이익을 봐준 거라고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고 했는데 네. 그러고다 저도 바로 글을 지웠어요. 그게 아무리 이거를 대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너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고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을 때도 네. 쉴드가 불가능하다.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이게 날 시간으로 아예 바뀐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네. 날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나의 상상력을 벗어난 일이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다른 분들이 말을 안 하고 다녀서 좀 워닝을 하자면 사실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때 보도 자료를 낼 때 이유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거를 그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기억나요. 걱정되는 게 예. 정말 그럴 일이 없다고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네. 혹시 재판 다 해놓고 공수처 수사권 없어서 공소기각 나는 유무죄 판단 안 갈래 이런 식으로 끝내버릴까봐 저는 지금이라도 특검에서 보통 항고를 해서 대법원 차원의 그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아놓는 게 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대법원이 우리는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생각하는데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예고한다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그거를 좀 보고 그래요. 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는 저는 그거를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기현 판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지기현 판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제가- 구속 취소 이제 결정하고 난 한 달 뒤에 이제 폰을 바꿨는데 6년 만에 폰 바꿔서 최신 이후 바꾼 거지. 바꿀 때 됐어. 근데 저는 이제 7년 넘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7년 넘게 쓰고 그러니까 바꿀 때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 날짜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이 유흥업소 눈사람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틀 뒤에도 폰을 또 바꿨어요. 근데 그게 최신형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샤오미 폰으로 주위에 샤오미 폰 쓰는 사람 없죠. 그걸로 바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저희 로펌이 뭐 민사가사 형사 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직 사기나 조직 범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사기나 이제 어우, 대규모조 사기, 무시무시한. 예, 이제 뭐 몸에 문신 많은 친구들이나 예. 아니면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뢰인으로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행위와 비슷하다. 그분의 스포과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심지어 중간에 그 갈아 끼고 했던 거는 예. 그 유심을 뭐 유심 갈아 낀 거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스위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도 그 사이에도 통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누군가와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하거나 소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현 재판장님께 그냥 그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형사 재판부 하시고 계셨으니까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셨냐? 판결문에 분명히 적시하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증거인멸 행위가 네. 구속의 사유인 거지 양형의 사유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당연히 되겠죠. 네. 많은 판사분들께서 재판장님들께서 판결문에 적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핸드폰을 하는 등으로 하는 걸 보면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므로 중형에 처해야 된다는 문구를 거의 이제 부동투자처럼 써놓고 많이 하시는데 네. 본인이 지금까지 판결한 판결문에 그런 문구가 없었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라. 그리고 본인이 한 행위가 과연 용납이 가능한지, 자신의 피고인이 그랬다고 하면 용납이 가능한지 보고, 사실 저희도 지난 정권 때, 그리고 지난 정권이 끝나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사람이 바뀌기 전에 저와 김규현 변호사를 서울청 반부패부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영장까지 쳤는데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신폰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면 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하다. 그렇네. 예. 그럴 이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대통령실 사람도 그렇고 또 뭐 김상민 전 검사 다 휴대전화를 몇 번씩 바꿨거든요. 이제 본인들도 학습이 된 거죠. 과거에는 뭐 이제 잘 지우고 뭐만 하면 된다 했는데 요즘 포렌식 기술이 많이 좋아져갖고 생각보다 잘 살아납니다. 제가 모 사건에서는 예. 아이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고 배워갖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막 몇십짜리를 만들어놔서 절대 안 뚫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네. 모 수사기관 출신 정관 변호사님이 이제 부정 역할을 담당하시고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딱 갔는데 핸드폰이 떡하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수사의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과거 한동훈 장관이 했던 수법도 이제는 안 되고 과거 뭐 이제 부셨던 것도 칩만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예,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메모리 칩만 살아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해병 특검이었나요? 핸드폰을 한강에 버렸는데 그걸 따라가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되어서 확실한 방법, 아예 매번 교체를 하는 형식을 띈 거죠. 지기현 판사 너무 수상하고 이대로 이 중요한 재판을 맡겨둘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 계속합니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인권을 위한 건데 저는 매번 이 예를 듭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가장 엄혹한 시절 때 저희가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네. 이거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 한번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보직해임을 당하셔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서 뭐 하늘과 달과 얘기하는 시점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외압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던 군사법원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행정법원은 2년간 눈치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될 때는 한 번도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부역했으면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의심되는 상황에 공정한 재판을 하니까 자신의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그 방패처럼, 이지스의 방패처럼 들고 와서 그걸로 모든 것을 방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사법부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사법개혁안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마련해가지고 또 정기국회 아니면은 뭐 내년에라도 처리를 할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박정훈 대령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국군의 날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박정훈 대령이 이재명 대통령 훈장을 받는 그 모습. 제가 뒤에 보니까, 화면 보니까 뭐 김병주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부승찬, 박성원 의원들이 다 그 카메라 찍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 김규현 변호사도 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부럽습니다. 변호사 왜 안 가셨어요? 저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꼭 초대받기를 바라겠고. 생각해보면 국회 입구도 제가 맡고 있었고 네. 같이 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초대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요.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네. 아이돌로 또 소문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훈장 같습니다.